장례식장 문이 열릴 때마다 비바람 소리가 스며들었다. 나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관 옆에 서서 빈 의자들을 바라보았다. 내 아이들, 3명의 자녀가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를 포기하고 대신 그의 축하 파티를 선택한 그날이었다. 그 파티는 아버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비밀스러운 유산을 축하하는 모임이었다. 나는 그 비밀을 알았고 그 때문에 20년 동안 감옥 같은 삶을 살았다. 하지만 오늘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복수의 시작을 선언한다. 서울의 겨울비는 차갑고 무자비했다. 장례식장은 고급스러운 호텔 지하에 위치해 있었고 공기 중에는 백합 꽃향기와 함께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관을 내려다보았다. 남편 강민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미소 짓는 입가에 그가 살아생전 즐겨 입던 그 교활한 미소가 스며 있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나를, 우리 가족을 삼키고 있었다. 아이들은 오지 않았다. 장려 지으는 엄마, 이건 아버지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의 진짜 가족을 축하할 거예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 메시지에는 첨부된 사진이 있었다.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민준의 2번째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아이들. 민준의 첩과 그들의 사생아들. 내 아이들이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며 건배하는 사진.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20년 전 민준의 범죄를 대신 짊어졌다. 그는 회사 돈을 횡령하고 경쟁자를 협박해 자살로 몰아넣었다. 증거는 나에게로 향했다. 왜? 내가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비서이자 아내였고 모든 서류에 내 서명이 있었다. 법정에서 나는 모두 내 잘못입니다 라고 증언했다. 판사는 나를 10년형으로 선고했다. 감옥에서 나온 후 나는 아이들을 키우며 민준의 재기를 도왔다. 그는 청렴한 사업가로 복귀해 재벌급 회사를 키웠다.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하지만 최근 그의 죽음 직전 컴퓨터에서 모든 걸 알게 됐다. 민준은 나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독을 심었다. 지은, 민호, 수진. 그들은 민준의 진짜 유산을 상속받았다. 그의 첩, 이수연과 함께. 수연은 민준의 옛 연인이었고 이제 그의 제국을 물려받은 여왕. 아이들은 그녀를 선마라고 불렀다. 그들의 메시지, 아버지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엄마는 과거일 뿐이에요. 나는 손에 쥔 우산을 꽉 움켜쥐었다.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오늘 장례식은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시작이다. 나는 복수를 맹세했다. 민준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브레이크 라인을 끊었다. 왜? 그는 나를 배신한 대가를 치러야 했으니까.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아이들, 수연, 그리고 그들의 가족. 그들은 아직 모른다. 내가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는 걸? 장례식장이 텅 비자 나는 관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민준아, 내가 심은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울 거야. 나는 속삭였다. 문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다. 첫 번째 목표, 이수연의 회사, 그녀의 재정 비리를 폭로할 증거를 이미 손에 넣었다. 게임이 시작됐다. 서울의 밤거리는 항상 활기차지만 내 마음속은 고요한 폭풍이었다. 장례식 후 나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이 민준의 회사를 상기시켰다. 강민준 그룹. 그의 이름이 새겨진 빌딩은 이제 수연의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사무실에 잠입할 계획이었다. 20년 전 감옥에서 배운 기술. 문을 따고 카메라를 피하는 법, 그것이 나의 무기였다. 집에 도착하자 빈집이 나를 맞이했다. 아이들은 이미 떠났다. 테이블 위에 남은 편지 한 장, 엄마,
우리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어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은 수연 이모님께 가요. 엄마의 과거 때문에. 미안해요. 지은의 필체. 과거. 그건 민준의 과거였다. 그는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고 아이들에게 전 많은 범죄자라고 세뇌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따돌림을 당했다. 나는 그걸 막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었고 민준의 더러운 일을 도왔다. 밤새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다. 민준의 하드드라이브에서 추출한 파일들. 수연과의 이메일. 미나, 내가 대신 감옥에 가는 게 최선이야. 아이들은 나와 함께 키울게. 20년 전 그녀의 말, 그녀는 민준의 연인이었고 나의 베스트 프렌드였다. 대학 시절부터. 배신의 깊이는 바다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연의 회사로 향했다. 로비에서 그녀의 비서를 만났다. 박 대표님께 전달 부탁드려요. 옛 동지로부터 원하는 민준의 시계를 건넸다. 비서가 사라지자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사무실 문은 쉽게 열렸다. 책상 서랍 속 USB 드라이브. 그 안에 그녀의 횡령 증거. 민준의 돈으로 세운 회사가 이제 그녀의 사기 도구였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 수연이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너 어떻게 여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야, 수연아. 내 비밀, 나도 알게 됐어. 그녀는 뒷걸음쳤다. 민준이가 죽었어. 이제 끝났어.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내 인생을 훔친 대가를 치러야 해. 우리는 대치했다. 그녀는 울었다. 나는 민준이를 사랑했어. 너는 그의 도구일 뿐이었어. 나는 웃었다. 도구. 그 도구가 내 제국을 무너뜨릴 거야. 나는 USB를 쥐고 나왔다. 그녀의 추격이 시작됐다. 거리에서 그녀의 차가 나를 쫓았다. 나는 골목으로 도망쳤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게 복수의 맛인가? 달콤하고 쓰디썼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왜 내가 감옥에 갔는지에 답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목표, 지은의 학교.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 민준의 돈으로 산 사치스러운 생활 뒤에 그녀의 마약 중독. 민준이 심은 또 하나의 씨앗. 추억은 독이었다. 나는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민준과 결혼한 날 서울의 한강변 호텔에서. 그는 영원히 내 곁에 있을게 라고 속삭였다. 수연은 신부 들러리였다. 그녀의 미소 뒤에 이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결혼 5년 만에 나는 임신했다. 지은을. 민준은 기뻐했다. 하지만 곧 그의 야망이 시작됐다. 회사 횡령. 나는 서류를 위조했다. 이게 우리 미래야 라고 그는 말했다. 범죄가 발각됐을 때 수연이 나타났다. 민준이를 구할게. 대신 내가 그녀의 제안. 나는 아이를 위해 수락했다. 감옥에서 나는 홀로 아이를 낳았다. 민호와 수진. 민주는 자유롭게 아이들을 키웠고 수연과 함께. 출소 후 나는 가정부처럼 살았다. 아이들은 엄마는 왜 항상 피곤해? 라고 물었다. 나는 일이 많아서 라고 대답했다. 이제 그 아이들이 나를 버렸다. 나는 지은의 아파트로 갔다. 비밀번호는 여전했다. 1985. 그녀의 생년월일. 방 안은 고급스러웠다. 책상 위에 마약 봉지. 나는 사진을 찍었다. 이게 내 선택이야. 지은아. 문득 그녀가 들어왔다. 엄마. 어떻게?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우리는 앉았다.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알아? 나는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고였대. 아니, 내가 그랬어. 그가 우리를 배신했으니까. 지은이 울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어. 수연 이모가 모든 걸 설명해줬어. 엄마가 범죄자라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건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렀고 내가 대신했어. 이제 내 차례야. 수연을 선택할래? 아니면 진실을? 그녀는 갈등했다. 하지만 이모가 우리를 키웠어. 엄마는 없었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아팠다. 복수는 이렇게 잔인한가? 나는 일어났다. 생각해봐. 내일까지. 문을 나서며 나는 민호에게 전화했다. 오빠, 엄마가 이상해. 지은의 메시지였다. 배신의 사슬이 다시 엮였다. 밤, 나는 수연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을, 한남동의 고급 빌라. 담을 넘어 들어가 창문을 통해 그녀를 봤다. 그녀는 민준의 사진을 안고 울고 있었다. 민준아, 왜 나를 두고 갔어? 그녀의 속삭임. 나는 녹음했다. 그녀의 약점. 하지만 갑자기 경비가 다가왔다. 나는 도망쳤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다. 무릎이 까졌다. 피가 흘렀다. 고통 속에 나는 웃었다. 이 고통이 나의 연료였다. 민호는 나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민준의 복제판이었다. 야망 넘치고 교활했다. 나는 그의 회사로 갔다. IT 스타트업, 민준의 돈으로 세운 곳, 로비에서 그를 기다렸다. 엄마, 그의 놀란 얼굴. 얘기 좀 해. 우리는 카페로 갔다. 아버지의 유언, 내가 집행했지. 나는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연 이모와 함께. 엄마는 관여하지 마. 왜? 내가 내 엄마잖아. 그는 비웃었다. 엄마. 감옥 간 사람이? 아버지가 말했어. 엄마가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민준의 횡령 문서. 이게 진실이야. 아버지가 나를 이용했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사실이야. 그는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수연의 꼭두각시가 되기 전에 선택해. 그는 일어났다. 생각할 시간 줘.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의심이 스며들었다. 복수의 균열이 생겼다. 수지는 막내였다. 그녀는 순수해 보였지만 가장 깊이 물들어 있었다. 민준의 공주로 키워진 그녀. 나는 그녀의 카페로 갔다. 엄마, 그녀가 안아줬다. 하지만 곧 긴장됐다. 왜 왔어? 장례식에 안 왔어. 내 선택이었잖아. 나는 말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려줄게.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배신, 감옥, 수연의 역할. 수지는 울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 그리고 너희가 그를 용서한 대가로 나를 버렸어. 그녀는 미안해, 엄마. 하지만 수연 이모가 그녀를 믿지 마. 그녀가 내 오빠를 조종하고 있어? 그날 밤 아이들이 모였다. 수연의 집에서. 나는 몰래 들어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엄마가 미쳤어. 우리를 위협해. 지은의 말, 증거가 진짜라면 민호의 갈등. 믿지 마. 그녀는 범죄자야. 수연의 설득.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폭로를 준비했다. 언론에 민준의 비밀을. 하지만 트위스트, 수연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나를 고소했다. 스토킹과 협박, 경찰이 왔다. 나는 체포됐다. 다시 감옥. 아니, 이번엔 증거로 반격했다. 수연의 횡령 파일을 제출. 그녀도 체포됐다.
아이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방청석은 10,000원이었다. 언론이 몰렸다. 전 재벌 사장의 아내, 복수 드라마, 헤드라인. 나는 증인석에 섰다. 모든 게 민준의 범죄였습니다. 나는 대신 짊어졌어요. 증거가 쏟아졌다. 수연은 반박했다. 그녀는 미쳤어요. 남편을 죽였어요. 아이들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지은의 눈물, 민호의 주먹 쥔 손, 수진의 떨림. 나는 그들을 봤다. 아이들아, 이게 진실이야. 재판 중 트위스트, 민준의 영상이 공개됐다. 그가 죽기 전 녹화한 것, 만약 내가 죽으면 모든 비밀을 폭로해. 하지만 내 가족을 지켜 그는 수연을 지목했다. 하지만 끝에 진짜 희생자는 내 아내야. 청중이 웅성거렸다. 수연이 무너졌다. 민준아. 왜, 그녀의 비명. 아이들은 나에게 달려왔다. 엄마, 미안해, 포옹. 하지만 나는 밀어냈다. 너희 선택이었어. 이제 후회해. 재판은 나의 승리였다. 수연은 15년형, 나는 무죄.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아이들은 나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우리도 배신당한 거야, 민호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그럼 이제 나와 함께 살아. 하지만 내 마음속 여전한 어둠. 복수는 끝났나? 아니, 그것은 영원했다. 거리로 나서며 비가 그쳤다. 서울의 하늘은 맑아졌다. 하지만 내 그림자는 길었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강남이 아닌 평범한 동네. 아이들은 돌아왔다. 지은은 중독을 끊었고 민호는 회사를 접었다. 수진은 나와 함께 일했다. 엄마, 사랑해. 그녀의 말, 나는 안아줬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민준의 미소, 수연의 눈물. 수연의 편지. 감옥에서. 너는 이겼어. 하지만 민준은 나를 사랑했어. 너는 그의 도구일 뿐. 그 편지를 불태웠다.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복수는 승리인가, 패배인가? 아이들은 나를 영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자들. 마지막 장면, 한강변. 아이들과 산책.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까? 지은이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내 주머니 속 수연의 또 다른 비밀 USB. 만약 필요하다면? 나는 여전히 그림자였다. 결말은 비극적 행복. 우리는 함께지만 배신의 상처는 영원. 독자들은 논쟁할 거야. 나는 정의로운 복수자인가, 파괴자인가? 그게 한국 드라마의 본질.